제가 여행에 끌렸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할 때는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늘은 제 생일이어서 호캉스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피대표가 저 몰래 숙소를 예약을 해서 노원구에 있나? 북한산 밑에? 북한산 쪽에 있는 파라스파라라는 호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옛날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세계여행을 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왜 잠시 보류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피은선 대표도 그렇고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삶이 뭐랄까 좀 끝이 보이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정해진 환경에서 나를 둔다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선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해진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 좀 나를 찾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여행을 우리 떠나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되게 부푼 꿈으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모든 경력을 다 중단을 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다 정리를 하고 전부 다 빌트인 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다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때가 아마 결혼한 3년 차쯤 되었던 것 같아요. 돈을 일정 기간 바짝 모은 다음에 이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살던 그 문화적인 삶을 이제 지방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은선이와 함께 했던 게 산책하는 거였거든요. 거의 매일 산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곧 1년 후에 세계 여행을 떠날 거니까 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계획도 얘기하고 우리의 소중한 꿈도 얘기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 부푼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제 산책을 하면은 계속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집에서 안 하던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좀 더 가슴 속에 있는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 할수록 꿈이라던가 철학적인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행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딥하게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세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미리 떠났던 부부들의 책이라거나 컨텐츠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부부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책 한 귀절에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부부가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한 여행 6개월 차쯤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행을 하는 중간 코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여행 가고 싶다. 진짜 희한한 일이잖아요. 여행 중에 여행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여행을 간다는 게 기존의 일상으로부터 이제 일탈을 한다라는, 벗어난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 일상에서 다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문장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깊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였죠. 정말로 깊게 딥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라거나 정신 상태, 우리의 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떠올려 본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보통 언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 세계 여행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거든요.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해외여행을 2번 이상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행에 대한 즐거움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고든다는 것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파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 즐거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는 여행할 때 보통 뭐가 즐겁지?
그랬더니 첫 번째, 일단은 일상을 벗어나는 게 당연히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이 일상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계 여행을 간다면은 한 달 동안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한 달 동안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오히려 저희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행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쭉 가는 거는 저희 패턴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좀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행을 왜 좋아하는가, 그동안에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이 뭐였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곳에 있는 맛집에 가는 거, 그곳에서 쇼핑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울렛 가는 거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갔을 때, 물론 일반적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도 당연히 즐거웠지만은 우리가 특히 언제 더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5성급 호텔에 갔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언제 즐거움을 느끼느냐, 그 호텔에서 조식 먹을 때, 그 호텔에서 룸 서비스 시켰을 때, 그리고 호텔에 있는 인피니트 풀 이용했을 때, 그리고 특히 더 좋아했던 거, 그 나라의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 예를 들면 고급 스테이크집, 그리고 미슐랭 레스토랑집, 그리고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데 비즈니스석 탈 때, 그때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거는 온전히 저희만의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저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였는가를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그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여행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온전히 부자 체험이었어요. 완전한 부자 체험, 럭셔리한 체험이잖아요.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세계여행을 잠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내하고 끊임없이 산책을 하면서 딥한 대화를 했던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자신의 본질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나 할까? 남들이 보기에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속마음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되잖아요.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행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부자 체험에 가까운 그런 체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행이 아니라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핵심이 하나 있었어요. 이러한 부자 체험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제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의 이유이긴 한데, 제가 여행에 끌렸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할 때는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 시점부터 이제 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제 여행이 아니라 이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까? 언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돈만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저희가 얻었던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단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럴 위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베푸느냐? 가족, 그리고 친구, 기타 저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저희가 진짜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에게 더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행복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언제 여행 중에 행복감을 느끼느냐. 고급 스테이크집,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고, 5성급 호텔 가고, 조식 먹고, 인피니트 풀 가고, 비즈니스 석 타고 여행 가고, 이런 체험들을 우리 둘만이 아니라 우리 양가 집안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체험에 동참시켜줄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적 상태에 그 어떤 무리라고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마음껏 여유있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원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같이 커졌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돈이 많아지거나 부자가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사고 싶고, 어떤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진짜 멋진 게 뭔지 아세요? 동창생 모임이라거나 뭐 부부 동반 모임, 하여튼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갈 때 대부분 자신의 어떤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명품 옷을 입는다거나, 명품 백을 갖고 간다거나, 뭐 외제차를 끌고 그 모임에 간다거나,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나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것을 그 모임 안에서 보여주는 것도 나름 만족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진짜 멋진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것을 입고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가서 친구들한테 그 명품을 하나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저는 이때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입고 가서 날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 명품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내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저희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신라 호텔인데 그냥 온전히 순수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저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숙박도 제공하고 거기 뷔페 이름이 뭐였더라? 파크뷰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초대를 해서 정말 순수하게 베풀고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루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처음 세계여행을 떠올렸던 순간이 현실의 그 무거움, 근데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서 그 세계여행을 떠올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찾아온 길을 보면은 그 현실보다도 더 무거운 지금 짐을 안게 된 거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춰야 되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까지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이뤄야 될 게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제처럼 약간 안고 있기도 하고 더 무거운 과제를 지금 안게 된 것인데 신기하게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생일 때문에 파라스파라에 와서 오늘 1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지 이게 좋다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이선 오빠 얘기할 때 무슨 생각 들었어?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우리는 원래 말한 대로 다 하니까.